현재. 어머님, 저 왔어요. 서두른다 했는데 좀 늦었죠? 오늘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갑자기 뭔가가 날아와 제 관자놀이를 스쳤어요. 방심한 대가로 제 이마 옆은 찢어져 피가 났고요. 나이트 가운을 입은 채 얼굴팩을 붙인 어머님이 황소처럼 씩씩거리며 절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할아버지 추도식 날. 모태 신앙이라면서 한가득 제사 음식 재료들 쌓아놓고 기다린 어머님. 만고의 진리처럼 되새기게 되는 말. 시자 붙은 것들은 상중치 말아야 한다는 그 말. 20년을 이렇게 살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인지 그냥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도 순응하게 되더군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다짜고짜 사람한테 골프채를 던지시면 어떡해요? 아파라. 내가 늦지 말라 했지? 할아버니 추도식에는, 응? 조선시대 같았으면 넌 벌써 소방 맞고도 남았어. 아범은요, 제가 그이한테 먼저 가라고는 했는데 제사면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더 챙겨야죠, 어머님. 조카, 나도 왔어. 언니, 워킹맘은 못 쓰겠네. 이래서 근본 있는 집은 일하는 며느리 안 보나 봐? 원래 어머님, 진짜 조선시대 명가는 제수 음식도 남자들이 했다는 말 못 들으셨어요? 저 조등이 찢어졌다고 또 한껏 나불거리고 있지? 건우가 나무를 할 줄 알아? 전을 불질 줄 알아? 어머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제사 음식 원래 안 한다 하던데요? 경건하게 추도하면 되는데. 추도식에도 자손들이 손보태 번듯한 음식이 있어야 너희 시할아버님도 좋아하시지. 아잉. 얼른 옷 갈아입고 나물부터 다듬어. 건우는 중요한 회식이 있다고 하니까 민주 연락도 놓고. 회의보다 중요한 회식? 알겠습니다, 어머님. 민주녀는 대학교 가더니 왜 이리 싸돌아댕겨? 학과 대표 맡아서 활동이 많아서 그래요. 여자에 나돌려서 좋을 거 하나 없어. 괜히 어른 말씀 우습게 알지? 어머님도 그 시절 대학 다니셨으면서 민주 과외 없이도 명문대 들어간 똑똑한 앤데 어른이 잘할까. 민주 오면 몰아잡지 마세요. 저한테 하트 타시면 저 어머님 똑바로 못 봐요. 넌 눈에 왜 그렇게 세모꼴로 떠? 언니 얘 봐라. 주둥이 오리처럼 삐쭉 튀어나왔는데? 참나. 인물도 못난 애가. 그런 표정 짓지 마라. 더 못생겨 보이니까. 민주가 외탁해서 못생겼어. 하긴 건우가 인물 하나는 모래처럼 미끈미끈 훤칠하지. 그러니 여태껏 여자들한테 인기 많고 저한테는 잔뜩 일감을 몰아줘 놓고는 제가 부친 정과 과일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 그들. 이 집안에서 제일 노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님과 어머님 막내 동생 시이모. 남들은 작은 중소기업체 운영하는 남편, 부자의 잘 배운 시댁 식구들 뒀다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다 빚존 개살구 같은 것이라는 걸 내다보려도 줍지 않을 쓰레기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제가 들깨 칼국수, 들깨 수제비는 먹지도 않아요. 이치들한테 20년 동안 너무도 들들 볶여서요. 25살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회계사 자격증까지 열심히 따고 들어간 첫 직장.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연애 한번 못 해본 쑥맥이라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는 남자한테 면역이 없었죠. 요새 같으면 충분히 이 남자 저 남자 재보고 좀 더 사회생활도 많이 해서 논도 키웠을 텐데 일찍부터 가졌던 제 내밀한 소망, 어서 가정 꾸려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사는 꿈을 이루고 싶었죠. 그래서 반년이라는 짧은 연애를 끝내고 곧바로 날 좋아하는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자존감을 연필의 흑연처럼 한없이 깎고 깎아 나란 존재를 하찮게 여기게 될 줄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사실 저는 편부 가정에서 컸어요. 엄마는 어릴 때 남자랑 바람이 나서 저와 아빠를 떠나버렸어요. 다행히 고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상처받은 절 단단히 보듬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다정한 분이셨죠. 그래도 사춘기 시절 엄마가 부재한 시간은 제겐 상처였고 완벽한 가정에 대한 동경은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을 만났던 전 남편보다도 완벽한 시부모님과 집안 분위기가 더 좋았어요. 이 집안에서 오래도록 오물과 같은 존재,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 취급당할 줄은 몰랐지만 말이죠. 중소기업 대표인 아버님과
그 시절 명문여대에서 미술을 전공한 시어머니는 정말 우아하셨더랬죠. 그래서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 비어있는 엄마 자리와 왠지 초라해 보이는 헐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상견례 가는 내내 저는 아버지께 쓸데없이 신경질을 내면서 타박만 늘어놓았어요. 왠지 시댁 식구들이 우리를 업신여길까 걱정됐고 엄마가 없는 진짜 이유를 알아챌까 두려워했죠. 어머님은 그때도 지금과 같이 비슷하더랬죠. 남 기분 따윈 살피지 않는 무신경한 부잣집 딸 같은, 아니나 다를까 한마디 한마디 주옥 같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싸하게 만들곤 하셨어요. 20년 전 새아기가 결혼하는 동시에 회사 그만뒀음에요. 저희 같은 집안에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 그리 밖으로 돌리는 거 아니라고 배웠어요. 화초처럼 집에서 곱게 남편만 봐도 집안이고요. 아무래도 밖에 나돌게 되면 나쁜 물도 들 거고요. 외간 남자랑 눈이라도 맞으면 큰일 아니겠어요? 자랑이 아니라 우리 건우 사실 인기 많은 사익감인데도 제가 영희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건 순진해서예요. 남자 손 한 번 안 탄 보기 드문 순수한 아가씨라 누구인지도 모르는 씨앗 들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저희 딸 공부도 잘해 명문대 나왔고 회계사 자격증도 따서 그만두기 너무 아까운데요. 아빠 좀 요새는 애 낳고 경력 단절 여성도 재취업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결혼하고 좀 쉴래요. 아니다 아가. 이 아비 회사 나중에 건우한테 물려줄 건데 너는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아. 그냥 아들 하나만 쑥 낳아봐라. 이 재산 다 네 거다. 우리 집이 손이 귀해서 아들만 낳으면 다 끝나. 아유 여보 가만히 계세요. 젊은 애한테 초장에 너무 바람부터 넣으면 어쩌자고 재산 얘기를. 아휴. 영이랑 힘 닿는 데까지 손주 많이 낳아드릴게요. 아이 그렇게 쑥스러워? 진짜 순진하다니까. 그리고 저희 집은 진짜 몸만 와도 됩니다, 사돈. 대신에 일가 친척이 좀 많은데 옷만 해주세요. 아, 네. 저희도 예단도 혼수품도 더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옷만 좀 고급으로 브랜드 제품 부탁해요. 사실 해오시는 게 저희 눈에 찰 것도 아니고요. 아, 네.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철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다면 그 상견례 자리가 얼마나 이상했는지 알았을 텐데 벌겋게 얼굴이 상기된 아버지가 미소 지으시다가 금세 씁쓸한 표정을 짓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아마도 좀 더 경륜이 있으셨던 친정아버지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 걸 예견하셨는지 몰라요. 다들 들어보셨죠? 있는 양반들이 더 하다는 말. 딱 저희 시 부모님이 거기에 들어맞는 사람이었죠. 옷을 해입혀야 하는 일가 친척들 명단을 받고 준비하는 내내 전 불쾌한 기분을 느껴야 했어요. 옷만이 아니라 그 옷값들이 웬만한 혼수 가전이나 예단을 하는 비용이랑 맞먹을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남자는 언제든 힘들 때 팔 수도 있는 거니 남편에게는 고가의 명품 시계를 사주셨는데 제겐 다이아 세트는 고사하고 그 흔한 순금 세트, 유색 보석 세트도 없이 저렴이로 고르게 하셨어요. 망설임과 후회로 우울해하니까 아버지는 제게 5천만 원 든 통장을 주면서 그럴 수 있다 하셨죠. 저는 이날 이때껏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통장은 안 건드렸어요. 그건 아버지의 소중한 마음이니까.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지옥문은 열렸어요. 아늑한 둘만의 보금자리 따위는 애당초 없었어요. 19년 전. 자, 우리만의 스위트홈이야. 자기야, 사랑해. 우리 밥은 나중에 먹고 할 거부터 하자. 이리 와. 뭐야. 정말 징그럽게. 자꾸 이러기야? 그런데 오빠, 집이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단 거야. 빨리 이리 와 보라니까. 잠깐만. 소파 배치랑 거실 벽지 색깔이 좀... 어머님, 왜 거기에서 나오세요? 왔니? 뭘 그리 놀라고 난리야? 애 떨어질 뻔했다.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아가. 이거
좀 받아봐라. 우리 건우 해외 음식 안 맞았을 텐데 기력도 쓰고 얘 좋아하는 음식 잔뜩 해놨으니 나랑 같이 먹자. 오빠가 어머님한테 집 번호 알려드렸어? 아이 뭐 자꾸 알려달라고 하잖아. 뭐 어때? 우리 엄마인데 남도 아니고. 그래도 엄마 저희가 갈 텐데 왜 왔어요? 아빠한테도 내 얘기 해놨다. 아유 얼마나 힘들까 아들. 그냥 오늘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고 푹 자고 내일 집으로 와서 또 자고 가. 어? 며칠 음식 해줄 테니까. 아, 우리 엄마 최고. 아, 그래도 우리 집 오는 건 좀 자제해. 에? 아이, 뭐야? 올 아들이 이런 아들이 아닌데? 에이씨, 얘, 너 벌써부터 네 남편 단돌이 한 거니? 너도 좋잖아. 밥이랑 반찬 굳이 없는 솜씨에 애써서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고. 아, 네, 어머님. 감사하지만 그래도 신혼인데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는 건 좀 그래요. 알았다, 알았어. 아들, 엄마 갈게. 벌써부터 이렇게 돈독한 모자 사이 떼놓으려 하다니. 자기야 뭐야. 엄마 서운해하잖아. 엄마 없이 커서 친엄마처럼 잘해드릴 거라며. 오빠, 지금 거기서 우리 엄마 얘기는 왜 나와? 알았어. 어머님 서운함 푸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에휴, 엎드려서 절박이지만 네가 아직 우리 집 가풍을 몰라서 생긴 일이라 어른이 내가 참을게. 다음엔 시간 날 때마다 하나하나 널 가르쳐야겠다. 엄마 없이 큰 네가 뭘 제대로 알겠니? 아, 네 어머님. 와, 이 보리굴비 너무 맛있어. 엄마 최고. 고추장 돼지찌개도 칼칼한 게 죽여져요. 에이, 뭔 녀석도 이렇게 입맛 까다로운데 앞으로 잘 얻어먹을 수 있나 몰라. 아휴, 네가 고생이 많겠다. 학원 다니면서 요리는 틈틈이 배웠어요, 어머님. 손잡고 엄마가 가르쳐야 제대로 요리를 배우는 거지. 건우야, 이 갈비찜도 먹어봐라. 너 뭐하니? 먹어라. 그리고 너희 당분간 애 안 낳으려 하는 건 아니지? 신혼을 즐긴다 어쩐다 뭐 피임하다가 불임될 수도 있어. 올 집안 손 귀한 집안이다. 너도 나랑 같이 배란열 체크해갖고 한의원 조만간 같이 다녀오자. 밥을 허겁지겁 쩝쩝거리며 먹는 남편. 그 순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꼴보기 싫단 말이 이해됐어요. 뭔가 이 결혼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아직 낯설어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족이라 맞이한 이들이 정상은 아니라는 걸요. 설마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거지 하고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 모두 다 내게 일어났거든요. 어머니는 제 생리일과 배란일을 같이 체크했어요. 그리고 1년도 안 지났는데도 병원에 끌고 가셨죠. 진료를 보고 나서 저보고 먼저 가라며 눈짓을 해서 나갔다가 어머님 가방을 드리기 위해 들어섰는데 저는 정말 경악할 만한 소리를 들었어요. 의사에게 민망한 질문을 막 하고 계신 거였어요. 며느리 자궁은 기형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혹시나 제 성경험이나 낙태 이력까지 묻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이 벌벌 떨려서 한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애 낳는 기계 취급. 딱 저는 이 집안에서 아들을 위해 잠을 자주고 태어날 손주를 담고 있을 보관 용기처럼 말하셨죠. 그러다가 제게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임신 기간 내내 저는 곤욕이었어요. 입덧도 심한데 음식을 정해 그것만 제게 권했어요. 그래도 딸 민주는 제게 건강하게 와주었어요. 아들이 아닌 딸이라고 아버님은 오지도 않으셨죠.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남편이랑 와서는 어머님은 제게 딸기를 씻어오라 하더군요. 그 와중에 저는 민주를 낳고 자궁에 근종이 생겨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원래도 절 그리 탐탁치 않아 했던 시부모님이 제게 더 냉랭해진 것은 그 사실을 안 직후였습니다. 아이 수유를 하려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너는 하루 종일 젖을 먹이냐며 타박하기 일쑤였어요. 손이 귀한 집에 와서 대를 끊었다고 못생긴 딸년 하나 낳은 게 유세냐고 악다구니를 퍼부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남편도 내심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이는 민주를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그즘 외도까지 들켜 제 억장을 무너뜨렸었죠. 신우이가 그이에게 친구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알고 보니 그쪽 배로 아들이라도 낳으려 한 거예요. 그걸 시 부모님은 조장했고요. 귀 막히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명예퇴직을 한 친정아버지에게 민주를 맡기고 회사를 다닌 이유는 은연중에 언젠가는 이들과 헤어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몰라요. 직장을 다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저는 돈이 없어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수기를 하나 놔주지도 않고 매일 물 들어가서 비굴하게 건네는 무난 인사도 다 챙긴 시어머니는 집에 화장지가 떨어졌을 때 구매하는 죽이라든지 아이 간식도 어떤 걸 사라고 꼭꼭 지정을 해주셨어요. 현재 엄마, 올케 언니, 저 왔어요. 무슨 냄새야? 육전도 있어요? 어서 오세요 아가씨. 언니는 볼 때마다 시들시들, 푸들푸들 이렇게 힘들어해요? 누가 보면 엄마가 시집살이 많이 시키는 줄 알겠네. 아닌 말로 언니는 결혼 진짜 잘했죠 뭐. 개천에 난 용같이 아등바등 살던 친정보다 훨씬 잘 사는 시댁에 잘생긴 남편에 아들 없다고 내치지도 않는 울 엄마 아빠에 진짜 언니는 우리 집 말뚝에 절이라도 해야 해요. 올 시어머니는 어떤 인간인 줄 아세요? 미친 여자 같아. 나 보고 자기 아들 밥 좀 차려주래. 솜씨 좋은 엄마가 반찬 다 해바치는 언니는 몰라. 아니 내가 맨날 배달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파출부 좀 쓰자니까 못 쓰게 만들고 글쎄 내 카드 명세서 몰래 보더니 기함에 자빠지고 내가 1, 2천에 썼어? 꼴랑 몇백만 원 쓴 것 같고. 그러게 너네들은 왜 연애 결혼들을 해갖고 엄마 복증을 푹푹 다 긁어뒀니? 야 의사가 대손이? 어련히 명문가에서 좋은 배우작감 고르고 골라 붙여줬을까? 다들 내 눈에 차지도 않은 것들을. 나왔어. 어머 오셨어요? 당신 고생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모 할머니, 고모. 할아버지랑은 이 앞에서 만났어요. 민주야 어서와. 배가 많이 고프지? 아니야, 학교에서 애들이랑 떡볶이 먹었어. 언니는 민주 나와야 꽃같이 웃네. 우리는 돌덩이처럼 보더니. 내가 불량한 음식 먹고 다니지 말라 하지 않아? 비위생적인 거 먹으면 탈나는데? 괜찮아요. 엄마 열은 좀 내렸어요? 너 감기 걸렸니? 왜 말을 안 해? 마스크라도 끼고 음식을 장만했어야지. 어머머머머머.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나 내일 모레 유럽 여행 가는데? 아이씨, 말을 해야지. 말하면 추도식 우리 엄마 빠질 수 있는 거였어요? 다들 웬 호들갑이세요? 걱정 먼저 아닌가? 역시 우리 딸밖에 없어. 엄마 생각하는 사람은. 건우는 이 자식은 할아버지 추도식인데 아나? 아니. 중요한 회식이 있다고 하잖아. 그니까 그냥 평일 말고 쉬는 날 미리 차리자니까. 쌍놈의 집안이야? 뭘 당겨서 치러? 에이 장손이라도 있어야 집 들어올 맛이 나지. 그러게 말이에요. 건우 걔가 그렇게 놔두는 건 마음을 못 잡아서 그런 거잖아. 아들 있어 봐봐. 남자 마음 하나도 못 잡고 참 언니도 별 수 없수. 조심해요. 갈대 같은 남자 마음 언제 또 변할라? 왜 또 고모? 아빠 여자 소개팅 해주려고요? 아니 조년이 고모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언니도 참새처럼 입이 싸? 애한테 별말을 다 해요? 할머니랑 이모 할머니 하는 얘기 들은 거예요. 이 집은 뭔 말만 하면 엄마부터 잡아요. 시끄럽다. 어디 여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당신도 빨리 상 차리지 않고. 아유 알았어요. 회사를 마치고 개처럼 헐레벌떡 뛰어와 손토 마리게 손저릿하게 음식을 차렸지만 공치사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원래 그랬다고 기대도 안 했지만 빈정은 상했어요. 건초염 때문에 바르르 떨리는 제 손목을 붙드는 이 존재가 없었다면 저는 애당초 그만뒀을 거예요. 제 딸 민주를 엄마 없이 큰 저처럼 아빠 없이 크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회계법인에서 일한다고 해도 여자 혼자 버는 것보다는 형편 좋은 시댁에 기대어
아이를 양육하면서 덕을 본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못 참을 것만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간간히 제 몸에 손을 대시는 어머님,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절 때리는 남편 덕분에 긴팔 블라우스가 가려주는 제 양팔 부위에는 멍이 한가득이었으니까요. 저도 소중한 아버지의 딸로 컸고 좋은 대학 나온 능력 있는 여자의 좋은 엄마인데,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남편 앞에 서면 저는 한없이 쪼그라드는 못난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럼에도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박차고 이 아늑한 감옥을 걸어나갈 결심을 한 이유는 그건 바로 제 딸 민주 때문이었죠. 저에게 향하던 것처럼 민주를 향하는 눈초리들, 멸시하고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못난 존재처럼 바라보는 저 뻔뻔하고 비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제 소중한 딸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였죠. 그리고 실천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현재, 아버지, 저 왔어요. 뭘 힘들게 이렇게 자주 와. 민주는 잘 있고? 왜 이리 마르셨어요? 살 날 얼마 안 남은 옷인 내가 살찌는 게 이상하지. 이렇게 마르는 것도 언젠가 죽을 사람, 죽는 것도 이건 정상이야. 순리대로 흐르는 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엄청 평온해져. 그러니 우리 딸도 받아들여. 그러려고요. 결심이 선 거야? 사실 너무 늦은 거지. 나, 아빠, 솔직히 김서방이랑 헤어지면 그게 패배고 실패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참고 사는 게 진짜 실패라고 생각해. 더군다나 나 말고 민주한테까지 물려줄 순 없잖아. 나랑 네 엄마가 너한테 몹쓸 인내심을 심어줬구나. 미안하다, 영희야. 미안해. 울 아기. 이렇게 주름진 아기가 어딨다고 그래요. 진짜 아버지는 나를 너무 좋아해. 나는 민주보다 내 딸이 더 소중해. 그래서 한때는 널 그 지옥에 못 번하게 만드는 민주가 미웠어. 내 딸 미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아이를 미워해. 아까도 여기 다녀갔다. 민주가요? 할애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아는 거지. 와서는 시시덕거리면서 쫑알대기만 했는데 너무 이뻐. 우리 민주는 내 딸처럼 착하고 착해. 너 서운해하지 마. 아버지 재산 다 민주한테 줄 거야. 나 악덕 엄마거든. 민주 거가 내 거지 뭐. 자식 새끼들 호의호식하는 거 꼴보기 싫으면 조금만 더 힘내서 조금만 더 우리 곁에 머물러요. 나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못난 아기니까. 그래, 내가 보기에 너무 부족하고 못난 여자야. 하지만 넌 누구보다 현명하고 훌륭한 엄마.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 못난 남자였지만 나름 열심히 산 아빠였지.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어여 가. 이제 좀 졸려. 아버지 눈이 감긴다. 야. 아버지 주무세요. 그래도 너무 오래 잠자면 안 돼. 현재.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경기도 양평에 있는 집안 별장에 갔을 때 남편은 배가 좀 불러있는 내연녀랑 있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사색이 된 그 여자를 남편은 밖에 있는 자기 차에 갈아 눈짓을 했어요. 여자가 사라지자마자 헛기침을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남편은 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미숙한 자식이었어요. 이미 남편은 다소 정상적이지 못한 자기 부모와 나의 갈등을 중지하기는커녕 외면했던 사람이고 자기 딸이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과 무시를 당연시했고 아들 타령을 본인부터 했어요. 이젠 저는 남편에게 가진 모든 미련도 원망도 다 버린 상태였어요. 미움도 애정이 있어야 남아있는 감정이라 했는데 사실 남편을 봐도 이제 무덤덤할 뿐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뭔 좋은 꼴을 본다고 한밤중에 들이닥쳐. 헐벗은 둘의 꼴 보니 내 눈도 썩는 것 같아.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할게. 우리 이혼해. 아니, 이혼해줘. 제발 이제 날 놔줘. 너도 저 여자도 저 여자 뱃속 아이를 위해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쟤는 아들 낳기 위해서 만나는 애야.
쟤네 집 형편없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 저 집 엄마도 바람나서 집 나가버렸어. 당신은 그래도 장인어른이 교육자이기라도 했지. 그냥 애 낳고 그 애 당신이 품어주면 다 끝나. 우리 엄마 아들 이혼남 어른이 만들려고 하겠다. 어? 당신도 나이 들어 이혼녀 되고 싶진 않잖아. 쟤는 성격도 더러워. 사실 이미 질렸는데. 근데 어떡해. 내 애 가졌는데. 만약 아들이면 어떡해? 그건 나도 모르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이혼해. 이혼 합의 안 해주면 재판 갈 거야. 당신이? 곧 오늘 내일 하시는 장인어른 끔찍해하는 당신이? 아버지 걱정될 거 생각도 안 해? 있는 집도 아니라 체면이나 남 시선 중요시하는 분 아니라 괜찮아. 딸내미 행복한 거 더 원하거든. 꼭 아들 낳기를 간절히 빌어줄게. 그래서 저 여자랑 당신 부모들이랑 알콩달콩 잘 살아. 당신만한 여자, 당신 같은 며느리가 어딨다고. 우리 엄마 얼마나 별난데. 쟤 안 받아들일 거야. 손자 낳아서 당신 밑으로 호적에 올리면 당신도 떳떳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잖아. 당신 미친놈이구나. 떳떳? 안 떳떳할 게 뭐야. 너한테는 우리 민주, 우리 딸은 안중에도 없지? 나 당장 어머님네로 가서 다 말할 거야. 저는 당신이랑 못 산다고. 더러워서, 지겨워서. 미친 거야? 이게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해?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야? 그래, 많이 성질 내든지 말든지 똥을 싸든지. 나 당신 차 블랙박스 영상이랑 음성 다 복사했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 다 캡처도 따놨어. 으이, 그 인간아. 넌 나를 아예 여자로도 안 보대? 얼마나 날 물러봤으면 핸드폰도 안 잠궜어? 나 수틀리게 하면 이거 어머님 다니는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한테 다 풀 거야. 그 입산 이모님한테 이거 풀면 아마도 반나절에 너네 고매하신 친척들이 거진 다 볼 텐데? 와, 당신 무서운 여자네. 언제 이렇게 치밀하게 다 증거 모으고 있었던 거야? 혹 돈 때문이야? 그러면 엄마 아버지 몰래 내가 숨겨둔 건물, 아파트 다 자기한테로 명의 돌려놔 줄게. 나도 뭐 당신 치맛자락 이렇게 붙잡고 싶진 않아. 하지만 아버지가 아마 이혼만은 안 된다 하실걸? 그나마 이혼에 부정적인 시아버지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 엄마라면 진즉에 이혼시켰을걸? 아들도 못 낳아. 뭐 집안에 변변해. 반찬을 제대로 할 줄을 알아.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는데. 그 분란만 일으키는 나쁜 년은 퇴장해 준다니까? 나랑 민주 빠질 테니 너네 가족들만 오붓하게 살아. 왜 이래? 민주가 전씨 집안애야? 어머니 김씨 집안애인데 누가 준대? 다행이다. 우리 민주가 20살 성인인 게 자유의지로 살 수 있는 어른이야, 민주. 그리고 그 아랫돌이 함부로 휘두르다 밖에서 의붓통생 만들어대는 아빠? 퍽이나 좋아하겠다. 저게 말을 해도 꼭 우리 집은 돈도 많아. 소송하면 비싼 변호사 사서 너 단단히 혼내줄 거야. 어디서 유책 배우자가 큰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어디 한번 해보시든지. 내일 부모님께 말할 테니. 어디가? 어디 가냐고. 내 말 똑똑히 들어. 나는 이혼 절대 못한다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당하게 쏘아 붙였지만 갓길에 멈춰 핸들에 얼굴을 묻고 한창 울었어요. 이렇게 제 결혼생활 종지부를 찍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미련을 못 버렸었나 봅니다. 그 일을 만나러 가면서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는데 하등 쓸모없는 걱정을 하면서 주저했던 제가 너무도 부끄럽고 비참하더군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오랜 시간 딸의 불행을 오랜 시간 지켜보셨던 아버지를 위해서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했던 일이라고 되새겼어요.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고쳐먹었어요. 현재. 엄마, 어디에 갔다가 이제 와? 걱정했잖아. 양평에 갔다 왔어. 아빠 만나러 왜 거기까지 엄마가 가? 잘못한 사람이 나와서 빌어야 하는데. 싫어 딸. 아빠가 빌고 그리고 엄마가 용서하고 그 무한 지옥에 빠지는 거 이제 엄마가 거부할래. 진짜?
그래서 헤어질 거야? 뭔 딸이 이래? 왜 이렇게 반색을 하지?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반기니까 기분 묘하다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하지만 사실 난 나쁘지 않아. 그냥 엄마가 이 집에서 이렇게 대우받는 거 싫어.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할머니, 고모 다 싫었는데 아빠보다 사실 난 엄마가 어떨 때 더 싫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상처받았다? 엄마 아빠랑 싸우고 나면 엄마가 내게 와서 말해. 내가 자는 줄 알았겠지만 나 사실 다 듣고 있었어. 엄만 늘 울면서 내게 말했어. 나는 우리 민주를 위해서라면 다 참을 수 있어. 그거 알아, 엄마? 나 그 소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 내가 엄마 불행의 근원 같아서 말이야. 미안해. 엄마가 그런 줄도 모르고 바보 같아서 좋은 엄마도 아니야, 난. 아니, 엄마는 늘 좋은 엄마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열렬하게 딸이 이혼을 응원하지.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민주 파이팅! 전영이 여사 파이팅! 이혼 성공 가자! 현재 언니, 나 걔 봤어. 누구? 난데없이 누굴 봤다는 거니? 걔? 건우 새 처자. 배가 남산만 하던데? 에이, 오빠도 칠칠맞게 비서한테 싸지르고 그래. 나하면 엄마 친자 검사할 거지? 그건 당연하지. 어때? 생긴 건 참해? 입이야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사실 참한 거야 민주애미가 참한 타입이지. 걔는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 여우가라고, 응? 눈매도 앙칼스러운 게 성질이 보통 넘겠더라고. 아휴, 듣기론 집안도 별로라던데. 건우는 날 안 닮아 안목이 싸구려야. 어릴 때 영어 유치원 보내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것만 포기했는데도 그러네. 근데 언니, 내가 보니 영락없이 아들배야. 너 부대대한 것이 똑똑거비 같은 아들이 나올 거야. 진짜? 너 그 형부한테 말할까? 너무 좋아할 텐데. 그 양반 손주 욕심 알잖아. 뭐야? 아빠 재산 걔한테 다 가겠네? 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모님, 아가씨. 언제 봐도 우리 민주 엄마는 예의가 발라? 밭갓 사돈이 교사라 그런지 애가 경우가 있어. 그래, 무슨 일이니? 아, 맞다. 우선 내가 먼저 말할 게 있어. 미순이랑 같이 가게 호텔 마사지숍 예약 끊고 건영이 시조카가 애를 낳았다더라. 선물 좀 사고. 어머님, 그건 앞으로 세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세 사람이라니? 아하, 아가. 그게 누굴 말하는 거야? 다 아시면서 애써 모른 체 하실 필요 없으세요. 저 들어오면서 이모님 말씀 다 들었고요. 이미 그 여자 배부른 거 저 다 보고 왔어요.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손자 곧 보시겠네요. 축하드려요. 이왕 더 축하드릴 소식이 있어요. 어머님 아들이랑 저 곧 이혼할 거예요. 어머, 대박. 이게 뭔 소리래,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혈압 있는데 쓰러지시면 언니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애틋하면 아가씨가 돌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이가 내가 더 많은데 반말은 하지 말고. 그래, 며느리가 버젓이 있는데. 둘이나 있나? 뭐 같은 여자로서 이해는 해요. 눈돈 이유를. 그러게 진즉에 남편 단돌이 잘 시키고 그러시지. 난 남편 바라나는 여자들 보면 이유를 알겠더라. 주제 파악 잘해서 심애보님 외도하는 것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가씨 보니 저도 이해돼요. 저 여자가 뭐라는 거야? 미쳤어? 엄마, 나 갈래. 너 아들 못 낳고 질투시기하면 최거지약이라고? 조선시대 같으면 이미 넌 쫓겨났을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저 쫓겨나고 싶다고요. 어머니 귀가 먹으셨나요? 저 이혼하겠다고요. 이게 어디서 눈을 똑부라리고 소리를. 우리 같은 가풍의 집안에 이혼, 응? 이혼이라니. 그 애들 낳아도 다 네 호적 밑으로 알아서 어른이 넣어줄까. 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니까. 진짜 걔도 웃지 않을 소리를 하시네요. 뭘 불안해해요. 쓰레기 같은 아들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물고 빨고 살든지 그 여자가 재활용하든지 저는 민주 데리고 이혼하고 이 집서 나갈 거예요. 이게 아주 막 나가자는 거지? 너 따위가 우리 집안 수치스럽게 만들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집안 수치스럽게 만든 건 어머님 아들이죠. 아닌 말로 그의 호적에 안 넣으면 사생아 될 텐데. 차라리 깔끔하게 이혼시키고 새 며느리 들이시고 그 여자가 낳은 손자랑 행복하게 사세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집안꼴 잘도 돌아간다. 여자가 그리 포용력이 없어서야. 남자가 큰일 하면은 눈이 돌아갈 때도 있는 거지. 당신이 제대로 수습 못해서 이 사달이 났잖아. 언니, 형부 탄다니 화가 났나 봐. 이러다가 언니랑 나 유럽 여행 취소하면 어떡해. 네가 아주 고생 덜 했구나. 시댁 식구들 우습지? 아니요? 우습지는 않은데 무섭네요. 이혼 원만히 안 되면 저 소송 갈 거예요. 우리 집 같은 명문가가 성사에 휘말리게 냅둘 것 같아? 네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 바람나지. 네가 아들 낳고 남자 기막히게 잘 후리고 살면 어느 누가 바람을 피우냐? 어이가 없네요. 다 제 탓이란 말이죠? 이놈의 집구석 이 인간들은 진짜 정상이 아니야. 집구석? 인간? 인연이 드디어 미쳤나? 말을 안 들으면 이 몽둥이가 약이란다. 야, 너 이리 와. 어머님, 지금 저 또 때리신 거예요? 언니, 그렇게 때리면 나중에 불리할 수도 있어. 그냥 정수리를 손톱으로 확 긁어버려. 어머님은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절 넘어뜨린 후 마구잡이로 제 몸을 밟았어요. 시모도 은근슬쩍 정수리를 뜯었고요. 전 울지도 않고 그저 웃을 뿐이었어요. 이혼하겠다는 말에 개처럼 매타작을 당할 거라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설안에 나온 시아버지도 퇴근한 남편도 그저 바라볼 뿐 말리는 신용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머리카락 속에 땜통도 있더라고요. 이까지 상처쯤이야 제겐 아무것도 아니었죠. 정작 제 인생을 뒤흔든 큰 상처는 다른 거였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평화롭게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연락. 순간 든 생각은 다행이라는 안도감이었어요. 아버지는 인사 없이 훌쩍 떠나셨지만 적어도 이렇게 멍들고 찢어진 절 못 보셨으니까요. 단촐한 친정 쪽을 대신하여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아버지 장례 내내 자리를 지키더군요. 멍하니 서 있는 저 대신 조문객을 맞이하고 멀쩡한 신사숙녀처럼 절 위로해 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위선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보실 테니까요. 현재 아가 뭐라도 좀 먹어야 하질 않어? 이러다 너도 쓰러지겠다 야. 키야,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어머님 같은 여자 어디에도 없죠. 바람나서 도망간 언니네 엄마보다 더 엄마 같다. 그쵸? 늘 언니를 지켜주고 아껴주고. 오빠가 그래요? 우리 엄마 바람나서 도망간 거? 창피해하지 마세요. 여자 피가 뜨거울 수도 있죠. 나는 그게 많이 이해가 되는 요즘이라서. 여하튼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둔 언니는 복이다. 글쎄 얼굴에 돈 좀 몇천 썼다고 우리 어머니는 참... 저한테 앞으로 가계부를 쓰라네요? 아니 의사 월급 빤한데 그걸 어디다 붙이라고. 우리 어머님 시집살이에 저 명예 못 살겠어요. 정말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걸요? 그래서 저는 상상 같은 건 안 해요. 늘 당하니까요. 뭐라는 거야 중얼중얼 미친 여자처럼. 내가 뭐라고 너한테 말하고 싶냐면 미친년아. 설마 네 엄마보다 더 하겠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시모가 갖다 준 벌건 육개장 그릇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조문객들이 헉하고 비명도 못 지르는데 그 와중에 전 미친년처럼 훌훌 옷을 벗어 제꼈어요. 상복 저고리를 벗자마자 갑자기 장례식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다급하게 다가와 절 자기 상의로 가리려 드니까 민주가 악을 쓰면서 떠밀더군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있어서 뭐 좋겠다고? 너 같은 건 하루도 못 견딜걸?
내가 2번만 맞은 줄 알아? 니네 엄마가 얼마나 날 지능적으로 팼는지 모르지? 나 샤워하는 거 자주 보는 민주도 모르더라. 살이 접히거나 털이 나는 것만 골라 핥히여. 내가 안 미치고 이렇게 살아있는 건 그나마 우리 아버지랑 민주 때문이었어. 여보, 조용히 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얘가 충격이 커서 없는 말을 막 지어내네요. 없는 말요? 저 이태껏 어머님한테 폭행 당하는 날 다 녹음도 하고 CCTV도 복사해놨어요. 저희 바람 피워서 애변 여자랑 했던 더러운 짓 여자한테 몇 억 준 거 다 모아놨고요. 그 돈은 걔한테 빌려준 거라니까. 다 정리돼가는데 나서서 이 사달을 왜 만들어? 혹시 건우야, 쟤한테 혹 남자 생긴 거 아니야? 너한테 돈 뜯어나가려고 네 실수 이용할 수도. 제가요, 이 인간이라면 남자가 다 치가 떨려요. 그리고 너,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이 소중한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말할 테니 똑똑히 들어. 이혼해. 안 해주면 너 콩밥도 아니고 이 육개장 니네 식구들한테 먹여줄 거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그날 아버지를 배웅했던 그 자리는 제 또 다른 인생을 열게 한 기회였어요. 어쩌면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는지도 몰라요. 민조와 함께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쿠폰 같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역정을 내는 시부와 울며 불며 사람들한테 억울하다 하소연하는 시모.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벗은 상복 아래에 숨은 노랗고 파랗고 붉은 제 상처를 이미 본 후였어요. 정말로 조문객 중에는 제 경찰인 친구가 있었고 변호사인 친척 언니도 있었어요. 이혼은 위자료도 생각만큼 받는 조건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됐고 20년 세월을 잘 정리했죠. 저는 딸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는 아직 젊은 우리 엄마 죽지 않았다고 멋진 아저씨를 만나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 제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절 가두고 학대하고 길들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찾은 후 생각해 볼래요. 제게는 그래도 소중한 가족, 제 딸이 있으니까요. 그쪽도 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낳은 아기 딸이라고 하네요. 제발 그 이상한 가족들이 잘 키워야 할 텐데요.